순수한 시골 청년이다. 아니, 나이가 몇 개인데 그런 말을 가지고 언제까지 본인 포장을 하려고 하지? 이건 본인 이기심을 정당화시키는 무기일 뿐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아니, 영식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러냐고. 이게 과연 치료가 될까? 이번 24기의 영식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괜히 출연 한번 해가지고 본인 찐모습 평생 박제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영식님 인생 최고의 목표는 무조건 연예인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영식님과 연애를 하고 싶어 하냐 이건 거죠. 그리고 지금 영식님이 왜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말을 하냐면 영식님은 지금까지 낯설에 출연한 모든 빌런의 종합 세트라고나 할까? 기억에 스쳐 지나가는 문제된 몇몇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합쳐진 것 같단 말인 거죠. 이렇게만 해도 문제인데 영식님은 거기에 그 모든 사람들을 지워버릴 만큼의 이기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빌런의 정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주마다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영식님을 보면 이건 무조건 아픈 사람이 맞다. 병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무조건 1차원적으로 들게 되는데 근데 영식님이 병원을 가게 된들 이번만큼은 과연 고쳐질 수 있는 사람이 맞을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저 사람 병원 가봐야 한다.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는 치료의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영식님은 왜 치료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냐면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행동해서인 거예요.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 감정만이 우선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 내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 대표적인 게 영혼인과 같이 있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죠. 영혼인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영혼임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사람 앞에 있으면 또 그런 언행과 행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상황을 인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잘못했을 상황이 있을 때는 또 만만한 영혼임을 찾게 되고 이번 다델 데이트에서 영식님이 아주 개판을 치고 나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영혼님이 어깨동무를 해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런 영혼님이 부끄러웠을 건데 말이죠. 본인도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왕따 된 느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시했던 용어일지라도 내 옆에 있다는 거에 그 순간만큼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식이란 사람은 모든 걸 다 알면서 행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순수한 게 아니라 영악한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식님이 해도 해도 너무 심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식님에 대해 하는 말이 연애를 못 해봐서 그렇다. 진짜 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나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영식님이 원하는 의도에 낚인 분들이 아니신가. 너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신가 하거든요. 영식님이 이번에 옥수님한테 써온 글을 읽으면서 오해를 했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남들한테 피해를 줘서 그렇다. 내가 여기 와서 얼마나 눈치 보면서 참고 있는지 아냐. 그리고 시골 청년이라서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억울한 말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 때문에 너무 1차원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신님도 이런 말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이유를 보면 분명 살아오면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내세워서 질질 짜는 연기를 해봤는데 그게 딱 한 번이라도 잠깐 먹힌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계속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그걸 덮기 위해 불쌍하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걸 과장하고 부풀릴 대로 부풀려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봐달라고 연민을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본인 목적만 달성하려고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을 보고 뭘 몰라서 그렇다? 순수해서 그렇다고? 그건 아닌 거죠. 영식님이 항상 일이 터지고 나서 개인 인터뷰할 때를 한번 보세요. 알면서 그랬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내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말을 하다 보면 너무 선을 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움찔하곤 하더라고요. 그렇게 움찔함을 느낄 때마다 하는 말이 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 한마디로 본인 실드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지 알면서도 그걸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못 참고 저렇게 질러버리게 되는 거고, 질러버리는 것도 1절만 하면 되는데 지르면 지를수록 더 삐를 받으니까, 그리고 확 질러버려야 본인도 후련하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저렇게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악을 쓰면서 하는 이유도 뭐냐면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가고 있을 때 남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끝없이 책임 전가를 시키면서 내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너희들 때문 아니냐, 이렇게 탓을 하고 싶다 이건 거죠. 그러면서 내 타겟인 옥수님한테도 잘 보이고 싶은 거고, 그리고 더 안 좋은 모습이 뭐냐면 항상 이런 상황일 때마다 술을 빌미로 한다는 거예요. 막상 자세히 보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신도 멀쩡해요. 그런데 오늘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술을 마신 김에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봤죠. 개판 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와, 오랜만에 술 먹고 실수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냥 본인 맨정신의 실수도 아닌 하고 싶어서 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핑계로 또 정당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결국은 이런 모든 영악한 행동의 원인은 결국 옥수님을 가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영식님은 태어나서 이런 옥수님 같은 사람이랑 처음으로 말도 나눠보고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셔본 거예요. 거기에 며칠을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미치겠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영식님이 하는 방식은 옥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식님이 하고 있는 건 뭐냐? 끝없는 자기 연민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옥수님도 지금 남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내 미래의 남편감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절대 아니죠. 그냥 내 인기에 이용되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영식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옥수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내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 즉 내 인생의 트로피를 가지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가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트로피를 가져야 내 스스로가 병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놀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근데 웃긴 건 실제로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만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평소 본인이 사람들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직업도 나보다 좋고 나보다 키도 크고 이런 거, 이렇게 나랑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옥순 같은 트로피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식님은 옥순님을 그저 자랑 수단인 물건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영식님은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에 서툴고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해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빠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요리를 해준다던가 선물을 한다던가, 지금 낯선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인 거잖아요. 그런데 영식님은 이런 최소한의 행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좋아한다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고, 오로지 편지 같은 거 달랑 써가지고 주둥이 터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편지조차도 오로지 나를 위한 내 감정만 담은 내용뿐인 거고, 그리고 그 주둥이 터는 행동조차도 손을 벌벌 떨면서 질질 짤면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옥수님한테 진심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옥수님이 좋아서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트로피를 눈앞에 두고 못 가질까봐, 뺏길까봐 불안해서가 이유인 거잖아요. 그러니 악을 쓰고 발악을 하면서 때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옥수님 또한 알고 있는 거고,
진짜 영식님은 이렇게 남 무시하면서 영악한 행동 안 보여줬어도 그래도 순수하고 착한 이미지로 남을 수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진짜 영식님인 걸 어찌하냐고. 그리고 이렇게 시청자의 눈에 보인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옥수님이 영식님한테 모쏠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거기에 영식님이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던데 아마도 이렇게 끈질기게 때를 쓰다 보니까 무서워서 잠시 만나준 사람이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연애가 아니라 몇 번 만나는 좋겠지. 무서우니까. 근데 영식님은 이런 걸 연애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편 마지막에 영식님이 옥수님한테 질문 많이 하면서 우리 같이 몽골 가면 되겠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봐요. 옥수님은 차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영식님 혼자서 글을 쓰면서 이미 미래의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날부터 일일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이런 게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럴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1%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건 결국 너 때문이다. 옥수님에게 책임 전가시키면서 행여나 있어서도 안 되는 스토킹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영식님이란 사람이 방송에 나와줬고 우린 이런 영식님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지금까지 방송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영식님은 절대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 연애를 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상상하는 그 끝인 최악의 상황도 염려가 돼서인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 영식님은 과연 치료가 될까란 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영식님은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는 무조건 불가능한 게 맞는 거고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 곳을 가서 진심으로 본인을 내려놓고 장기간 상담을 받아봤으면 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치료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병원을 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연애 때문만도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영식님 지금 공무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만약 영식님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 주변 사람들이 영식님을 배려하고 있던가 아니면 영식님을 의식해서 피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라도 어떻게든 치료가 시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식님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공무원이잖아요. 국민들 녹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창원시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 과연 업무 처리를 어떻게 잘할 거냐 말인 거죠. 진짜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공무원 중에 영식님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 자, 여기까지만 말해보고 괜히 영식님 창원시 공무원이라고 말하니까 또 한 명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이번에 두 분이서 창원을 위해 뭔 영상 같은 것도 찍고 그러던데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될까 싶네요. 영상 홍보를 막아야 하는 게 아닐지. 이런 두 분이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의 결론이자 제 생각인데 이런 국민을 위해 일을 하시는 공무원 분들이나 애들을 위한 유치원 선생님부터 대학 교수님들까지 이런 분들 채용을 하기 전에 단지 학문과 스펙으로만 판단을 하지 말고 심리검사 같은 정신감정서도 같이 제출하면서 판단을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도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